예, 오늘도 정치권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한화갑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가 안정된 후에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단은 어떻게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이죠. 영입할 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아쉬운 점은 아예 사퇴를 할 거면 아예 딱 기자회견을 좀 연기해서 어쨌든 기자회견 하면서 저 오늘부로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 지지층 단합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런 정치인 같았으면 벌써 사퇴했죠. 이번 주 말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사퇴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요, 나갈 이 사람들 비주류에서 나갔고, 주춤하는 분들은 이제,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보다 못하니까 주춤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재인 대표가 이 대표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당권을 뺏길 염려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근데요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하여간 사퇴를 언젠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글쎄 그걸 기다렸다가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산 지역의 삼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 탈당을 또 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의 탈당. 근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안철수 의원 측하고도 만나고 김무성 대표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한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한테 타격이 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표하고는 같은 부산이지만 좋은 사이가 아니었죠. 물론 그래서 늘 공격하는 그런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볼 때는 의석이 하나 주는 것이고, 그냥 보통 의석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산에 있는 의석이 주는 거죠. 그래서 타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표 개인으로 볼 때는 별 타격이 없는 거죠. 그러고 조경태 의원이 탈당하리라는 것은 벌써 언제 탈당한다 그런 말은 없었지만 거의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신당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으로 가느냐 그런 건데 이 부산의 정치적 환경을 생각해서 자기 장래를 거기다 맞춘다면은 새누리당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에는 호남 분들도 좀 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살고 실제로 있습니다. 부산에 호남 분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 지역구에도 호남 분들이 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산에는 이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조경태 의원이 거기서 삼선하는 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노력을 그래서 굉장히 하셨대요. 비단 호남 분들뿐만 아니라 부산에 살고 선거구에 사신 분들도 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대요. 조경태 의원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때 하수구도 지역구 주민의 집에 하수구도 뛰어 들어간다고. 좌우간 나가면 유권자들하고 말입니다. 부딪히고 그래서 그것이 일상화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 민주당 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로 3번 당선될 수 있는 거죠. 아까운 정치인인데 당을 떠나서 야당의 큰 손실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문재인 대표는 또 한편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연대의 힘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천정배 의원 측과의 통합 그리고 정의당과는 현실적으로 통합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선거연합이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과도 저는 크게 통합 또는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백의종군 하더라도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천정배 의원 측 국민회의죠. 그쪽하고의 통합 얘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꺼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보시면? 광주 분들이 얘기한 걸 보면은 예. 일부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그 대표하고 그렇게 갈 거라고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국정교과서 문제로 이 심상정 의원하고 같이 연대를 3인 했었죠. 연대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천정배 의원의 이 이념 성향이 그건 진보 쪽이지 중도나 보수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을 사과했지만은 그 창당하는 주역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노의 원조들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 측은, 이거 뭐 야권 연대라든 이런 거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야당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엔 통합을 해야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 대권을 바라보고 할 때 또 뭐 통합이니 그런 얘기 나오지만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정치적 환경이. 그러나 지금 갈라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연하마장 하면은 안철수가 자기 이 취약성을 폭로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총선까지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총선까지는 그냥 갈 그러나 것이다. 총선 이후의 정치 상황은 그거에 야당이 그런 이합 집산이 있는데 저는 그 YS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야당으로 협조하고 경쟁하면서 말입니다. 언제나 대결했지. 절대로 통합은 안 했거든요. 근데 통합 이후에 이건 갑자기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간단하게 개헌 얘기가 나올 가능성 총선 이후에 몇 %라고 보십니까? 개헌 얘기 나올 수 있죠. 개헌 얘기 나올 수 있고 개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80년대, 87년 체제를 이제 극복하고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단임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던 분들이 소위 삼김이 주로 앞장서서 주장하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이 대통령을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단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대통령 한다는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도 일할 수 있는, 중임제로 해가지고요. 4년 중임제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 보탬이 되고 정부통령제든지 또는 뭐 이원 집정부제든지 개헌을 해서 이 지역적인 이 연합이나 또는 이 당의 연정 이런 걸 만드는 것이 국민 통합이나 말입니다.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에요. 민간단체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같으면 지금 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 뜻을 따라서 그걸 실천하는 거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결국 이 국정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뭐가 잘못되면은 누구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자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잘못된 것도 결국은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공격을 대통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구나 그 대통령이 얼마나 말입니다. 법안이 통과 안 돼가지고 국정에 지장이 있으면 그렇겠습니까만은 그건 경제단체들은 이익단체 아닙니까? 거기 통과돼야 자기네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거기 같이 합류한다는 것은 그 특정 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 아무리 말입니다. 그 바다 가더라도 나서시는 것은, 꼭 잘하신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일부에서 뭐 여야 대표를 뭐 만나든지 이것이 좀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소통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 북한 핵 문제 가지고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늘 반대했어요. 그럼 의장 성명이 나온다든지 그러는데 그렇게 이 중국, 미국, 러시아가 서로 적대하면서도 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말입니다. 예. 전화질하고 물밑 대화에서 결국 합의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내에서 똑같이 같은 애국적인 차원에서 이 국정을 논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일차적인 책임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한테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